그래? 발레는 처음에 뭐해? 다리 찢어? 나는 태권도의 최대 단점이 그거라고 생각해. 다리 찢는 거야? 태권도도 가면 다리부터 찢어. 다리를 안 찢으면 태권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중단이랑 하단 차기는 거의 없어. 내가 그 군대에서 일단 따야 되는 거 알지, 얘들아? 응. 미리 딴 사람은 안 따도 되거든. 나도 이제 땄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잠깐 태권도장 갔었는데 다리가 안 찢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허벅지에 피멍 들었어.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 발레도 안 찢으면 아무것도 못 할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잘 봐. P면 Q이다가 참인 게 P 안에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지, 진리집합이. 네. 근데 발레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P인데도 불구하고 Q가 아닌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집합으로 어떻게 표시해? P 차집합 Q로 표시합니다. only P.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돼? 안 돼? 잘 봐. 선생님이 가장 좋은 문장 하나를 만들어줄게. 포유류면 새끼를 낳는다. 지연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포유류가 뭔 줄 알아? 어? 그러니까 뭘로 구별하는지 아냐고. 어? 맞아. 포유, 젖을 먹이는 유라는 거지. 근데 거의 모든 포유류가 새끼를 낳긴 하거든. 안 낳는 포유류가 한 개 있어. 한 개 더 있는지 모르겠다. 제일 유명한 애 누구게? 오리너구리. 맞아요. 오리너구리가 알을 낳습니다. 오리너구리라고 부리는 오리고 약간 수달처럼 생긴 새끼 있어요. 얘가 알을 낳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 근데 내가 듣기로는 수컷인가는 여기 발톱에 무슨 독이 있다 그랬어. 찔리면 큰일 난다. 얘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는 포유류. 발레지. 알겠어? 그러니까 포유류인데도 새끼를 낳지 않는 부분. 이제 이해돼? 그러면 여기 부분이 포유류인데 새끼를 안 낳는 부분이잖아. 그럼 포유류 차집합 새끼를 낳는 거를 좀 고급용어로 뭐라 그러지? 알겠어요. 나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냐, 얘들아? 고래 같은 거. 너희들 고래가 물속에서 숨 못 쉬는 거 알지? 또 바다 가서 살자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진화가 왜 그렇게 되는지가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 땅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바다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숨을 못 쉬는 상태로 살아야 돼. 고래가 한 2시간에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콧구멍이 여기 위에 있잖아. 우리처럼 여기에 있었으면 완전히 튀어나와야지 숨 쉴 수 있을 텐데 콧구멍이 위에 달려서 살짝만 나와도 숨 쉴 수 있죠. 이거 배웠는데 다 까먹었다. 그래서 고래의 지느러미랑 상어의 지느러미가 전혀 다른 기관이잖아. 근데 진화 때문에 비슷해지는 거. 그걸 무슨 진화라고 해야 되나? 상동 진화인가? 뭐 용어가 있어.
고래 지느러미는 팔인데 그 상어 지느러미는 그냥 지느러미지. 너희서 그래서 고래 꼬리 지느러미가 물고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고래는 발이었잖아 그게. 그래서 고래 지느러미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생선은 이렇게 세로로 생겼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발레집합은 가정의 진리집합, 차집합, 결론의 진리집합. 그냥 외우면 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P는 Q이다의 발레집합이 뭐예요? P의 여집합, 차집합, Q집합이에요. 가정의 진리집합, 차집합, 결론의 진리집합. 이렇게 그냥 도식화 시킬 수 있으면 돼. 괜찮니? 왜 이해가 안 돼? P면 Q이다의 발레집합이 P 차집합 Q. 나 P면 Q이다의 진리집합 나 P가 P의 여집합이잖아. 차집합 Q. P면 나 Q이다의 발레집합은 그럼 뭐야? P 차집합 Q의 여집합. 이게 발레집합. 요거를 알고 12번을 한번 보자.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지연이는 곤충 좋아하냐? 오늘 신문 기사에 나왔던데 호주에서 60g짜리 곤충 나왔다고. 이만하거든. 그러면 60g짜리 곤충이 이렇게 앉으면 기절하? 어? 그라는 좀 충격적인 것 같긴 한데 어떡할 거야? 벌레 좋아해? 벌레 이렇게 앉아있으면 기절하? 아니요. 치우는. 그래? 이거 테스트 해보면 화장실에 가는데 그리마 알지? 네? 그리마 몰라? 돈벌레. 돈벌레 알지? 돈벌레 알지? 돈벌레가 우리한테 호감형으로 생겼잖아. 돈벌레 3마리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 자, 그럼 화장실 가, 안 가? 이렇게. 안 가? 가, 안 가? 절대 안 그럼 되게 싫어하네. 죽여도 돼요. 어? 죽여도 돼요. 죽일 수 있어? 그래? 슬슬 정신 좀. 아 정말. 근데 나 이거 싫어하는 거 봤는데 돈벌레는 이렇게 올려보면 간지러워하더라. 이게 되게 하늘거리잖아. 되게 강아지 풀 같은가 봐. 근데 지네는 얹어놓으면 아프대. 되게 딱딱한가 봐 다리가. 근데 생긴 게 이게 좀 호감을 안 가더라고. 한 100번을 봐도 호감은 안 가더라고. 동물하고 신기하게 생겼어. 어? 돈벌레가 바퀴벌레만 딩글게. 바퀴벌레보다 더 징그럽게 생기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둘다 징그러. 이번에 너무 못생겼어. 아 그래? 바퀴벌레가 우리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어. 저번에 우리 집 현관문에서 너무 보고 싶었어. 자, P면 Q이다가 거짓을 보여주는 발레집합은 P차집합 Q지 얘들아. 자 그러면 P집합 구해보자. 홀수 1, 3, 5, 7, 9. 자, Q집합은 소수겠죠. 2, 3, 5, 7. 끝인가? 그러면 빼면 3, 5, 7 빼니까 1, 9가 발레집합이다. 근데 발레집합을 구하라고 안 했죠? 발레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봐. 그래서 2개. 됐어? 자, 그럼 1이면 소수이다 틀렸네. 맞죠? 9이면 소수이다 틀렸잖아요. 발레가 문제가
그래서 12번은 선생님 예상대로 갈래 집합의 정의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네요. 뭐 인정할 수 없어? 괜찮아? 그 다음 13번. 13번 뭐야? 나 Q이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나 Q부터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Q가 X가 2분의 A 또는 X가 3A보다 크다 이거지. 자, 구정 때려보자. 다이나믹하게 해볼게. not Q. 그럼 또는은 뭘로 바뀌어? and. 아이고.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 반대 방향 등호. 요것도 반대 방향 등호. 이게 낙표죠? 됐습니까? 그 다음 P는 뭐 그대로 그리면 되니까 P는 검정색으로 그려볼게. 자, 수직선으로 그리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end로 이어져 있을 때 위 낙큐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보자. 2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고 3A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돼 있어야지 낙큐가 P에 포함되는 형태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수직선 특성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일단 이거는 확실하고. 승아야, 등호 들어가도 돼? 여기. 이거를 선생님이 뭐 좀 암기형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했었는데 둘 다 칠해져 있거나 둘 다 뚫려 있으면 보통 같아도 됩니다. 100% 되나? 질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등호를 넣어도 되는 상황이고 한쪽이 뚫려 있고 한쪽이 다 칠해져 있을 때는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같아져도 포함된다. 부분집합 맞잖아. 서로가 같아도.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요거 종합해보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고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뭘 구하래요? 모든 A 값의 합. 자연수량에 그러면 2, 3, 4 더해주면 되겠지. 괜찮니? 자,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번 시험에서 이 등호가 사실 굉장히 점수를 많이 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호 안 넣었으면 선생님 어. 12가 포함이 안 돼요. 문제에서 12가 안 칠해져 등호가 없어. 아, 여기 등호가 없구나. 미안합니다. 자, 여기는 뚫려 있고 여기는 칠해져 있는데 이게 같아져 버리면 안에 빨간색은 칠해져 있으니까 12가 들어가는데 바깥쪽 검은색은 뚫려 있으니까 12가 안 들어가져 버리지. 그러면 포함 관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해돼? 이 12 경계값이라 그러지. 경계값을 놓고 빨간색에 그럼 경계값이 들어가네. 파란색, 검정색은 안 들어가네. 그 관계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명제를 안 배운 상태, 집합 명제를 안 배운 상태로 그걸 따지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명제가 사실 중요하긴 하나.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제 얘는 등호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얘가 뚫려 있고 얘가 칠해져 있었으면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같아져도 안쪽은 안 들어가고 바깥쪽은 들어가니까 바깥쪽이 역시 계속 큰 집합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14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은 k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가지로 해석해 줄게. 요거 2차 부등식인데, 그렇지?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얘가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한 변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왜? 승아 좀 이해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요게 답이 될 텐데. 설명해. 선생님이 요거를 좀 다양하게 설명은 해보는데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해. 봐봐. (2차) 부등식 만들었어.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얘들아 그래프로 해석한다는 거는 좌변이랑 우변을 다른 함수로 본다는 걸 의미해. 왜냐하면 이 식 자체에는 y가 없잖아. 그러니까 좌변 함수를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우변 함수는 y는 0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야. 이걸 연립한 식이라는 거지. 너희들 방정식은 그래프로 못 나타내. 얘를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니네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그리는 거잖아. 그럼 봐봐. 저거 그려볼게. 저거 다 그릴 거 알지? 여기 1,0에서 접하는 그래프잖아요. 그 다음에 우변을 y는 0, y는 0이 뭐야 얘들아? x축이죠.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랑 검은색 그래프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어디서 같대? 1,0에서 같잖아. 그러니까 얘 교점의 x좌표가 이거의 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게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식인 거야.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라고. 저거랑 똑같은 걸로 해보자. 자, 빨간색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파란색 그래프 보면 이렇게 생겼지. 이거 좀 이해해줘. 그러면 이 부등식은 지금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클 때, 이게 y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위에 있을 때 이 얘기거든. 자, 여기서 빨간색이 위에 있어. 여기 x에서 빨간색이 위야, 파란색이 위야? 빨간색이 위죠. 여기 전부 다 빨간색이 위지. 여기도 전부 다 빨간색이 위지. 1에서만 빨간색, 파란색이 같지.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뭐냐? x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지. 이 모든 x를 넣어도 얘가 참이 되니까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응.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 일반애랑 특수애를 가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일반애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절편이 두 개 있을 때가 일반애잖아. 그럼 이 빨간색 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파란색 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그럼 얘가 빨간색이 크다. 빨간색이 위에 있는 x 범위가 뭐야?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잖아. 만약에 반대 범위면 파란색이 위에 있는 게 2랑 3 사이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집합 명제도 안 배우고 함수도 안 배워 사실상 정의를.
이 상태에서 니네들이 자꾸 이걸 접근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지금 나 이렇게 설명했는데 니네가 바로 알아들으면 감동. 왜냐하면 쉽지 않아. 요새 학생들이 요거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 자, 이 2차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0이 x축 부분이고 2차 식이 아래로 볼록 형태잖아. 그러면 세 가지 형태가 있을 거야. 요 형태, 접하는 형태, 떠 있는 형태. 자, 근데 어떤 실수 x, 무슨 수를 넣더라도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이 부분은 파란색이 아래인 부분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생겼다는 거예요. 얘는 파란색이 다 위고 같은 거 하나 있으니까 만족하지. 얘는 전부 파란색 위니까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이 2차식을 판별식을 써봤을 때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인 거잖아. x축이랑 교점이 없을 때는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힘듭니다. 야, 내가 힘들어서 싫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판별식이 허근을 갔는데 왜 이 새끼는 모든 실수가 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말문이 턱 막히는 거지. 두둥.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겁나 고민이야. 그건 말이지 막 이러면서 힘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판별식은 얘들아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거야. 부등식의 근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부등식은 부등식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다만 x축이랑 그래프의 교점 관계는 이게 2차식이라면 다 똑같이 통용이 된다. 그거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모든 실수가 해면 판별식에 무조건 0보다 작은 건 들어간다고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이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암기형으로 좀 가르쳐 주기가 힘든데 저 급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을까 이러면서 찌르세요. 0보다 큰데 모든 실수가 해일 수는 절대 없어. 그거는 선생님이 보장해 줄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까지 했네. 133페이지 20번? 133페이지에 20번이 없는데? 내가 잘못 적었나? 그 132페이지에 20번인가? 맞아요? 26분 26번인데 내가 6개월 머리를 깎았구나. 다른 반은 지금 좌표 평면으로 넘어가긴 했어. 왜? 네, 선생님은 니네들한테 진짜 그 얘기 해주고 싶어. 선생님도 중3 때 고등과정을 선행하기 시작했거든. 중3 말쯤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빠르진 않기도 하고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빠르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불안함. 뭐 옆에 친구하고 기하까지 뭐 벌써 3번 했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고등과정은 고등학교 과정 3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선생님이 얘들아 예시야. 선생님 수능 봤을 때 선생님보다 수학 점수 높은 사람 별로 없어. 없었어.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운도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한 두 문제 정도가 좀 운이 좋게 맞았던 것 같아. 나도 어렸을 때는 막 선행 많이 했다, 막 경시대회 나가고 이런 애들은 내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생각했다. 고3 때면 얘들아 다 똑같아. 걔네가 고1 때 다 끝내면 뭐 할 거 같냐 얘들아? 나 이제 대학 수학 공부할 거야 이럴 것 같아? 안 합니다. 그거 왜요? 대학 수학 공부하면 뭐 대학 거 잘 붙여요? 전혀 아니에요. 뭐 논술 보면 대학 수학 논술 볼 것 같아? 아니, 대학 수학 알면 조금 나은 게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 지금은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빨리 끝냈냐, 좀 뒤에 끝냈냐인데 끝냈으니까 다를 게 없어요. 얘네가 나중에 다 공부하면 반드시 느낄 거야. 어이씨, 뭐 똑같네. 근데 지금 또 입시제도가 선생님 이후로 단 한 번도 더 좋아졌다고 느낀 적이 없어. 선생님이 얘들아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지금 대학 가는 거랑 우리 때 대학 가는 것 중에서 니네가 더 힘들어. 근데 더 웃긴 거는 니네가 더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 우리 때 과거 세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대학을 가는 게 더 어려워. 그 제도 시스템 자체가 너무 그지 같아. 니네 뭐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으면 아무것도 모를까? 뭐 시험 봐서 가는 거 아니니 뭐 이러지 몰라. 학원 강사도 잘 모르겠어. 너무 입시 그 라인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왕좌왕하는 거지 다. 저는 최저 2개 맞추겠습니다. 못 맞췄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도전? 최악인 거야. 자, 26번 보면 x는 0 and y는 0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0,0입니다. 그럼 진리집합의 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순서상은 원소면 안 된다. 그딴 거 없죠. 안 배웠잖아. 뭐가 원소여도 상관없어. 포로여도 상관없고 예지여도 상관없고 기준만 있으면. 그 다음에 Q 봐봐. X, Y는 0. 이거는 둘 중 하나는 0만 0이어도 0이 되지. 얘는 진리집합이 무한집합이에요, 얘들아. 0, 파이 0, 1.714 0, 니네가 안 배우는 2 반대 3분의 5, 0 다 되잖아. 겁나 많지. 그 0,0도 돼야 안 돼? 되죠. 자, 그럼 누가 작은 집합이야? 얘. 누가 큰 집합이야? 얘. 크다 작다라는 표현이 얘들아 적절하진 않거든. 포함됐다, 포함시킨다라는 개념이야. 얘는 무한집합이고 얘는 유한집합이네 이러면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어쨌든 얘가 포함되니까 얘가 충분요건, 얘가 비교조건. 됐어? 자, 요 관계니까 P면 Q이다는 참, Q이면 P이다는 거짓. P는 어떤 조건인지 말하라 했잖아. 충분조건. 알겠어? 야, 영어는 맨날 이러면서 왜 한국어는 대충대충 읽어요? 한국어도 얘들아 동사가 제일 중요하나? 주어 동사가 주어 목적어가 더 중요해? 학교를 부대찌개를 다 소통이네. 나는 부대찌개를 먹는구나 이러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을 게 뭔지 모르지만 먹는 데잖아. 선생님 같은 페이지 29번도. 어? 같은 페이지 29번도. 싫어요. 이거는 수직선 그려보면 편하지. 집합 어떻게 써요? 아, P의 진리집합이랑 Q의 진리집합 전부 무한집합인 건 이해돼? 그러면 부등식은 수직선에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0보다 크다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P의 진리집합이지. 근데 Q는 1보다 크거나 같대잖아.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왜? 얘가 뚫고 지나가서 먹어버릴 것 같아, 검은색을? 아니죠. 아니면 뭐 이거 이렇게 쓰던지 0.000000001 이러면 힘들지 않아? 그치? 됐죠? 그 다음에 135페이지 235 235 또 2, 3은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참거짓을 판단하기 힘든 건가 얘들아? 자, x는 0이 and y는 0이면 가정이 여기까지고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논리적 동치지 얘들아. 얘 부정은 뭘까? 이거면 x가 0보다 작고 and였으니까 또는 y가 0보다 작다. 이게 대우죠. 괜찮아? 그러면 대우인 게 2번, 3번밖에 없네. 아닌가? 맞아요. 그럼 2번, 3번 중에 찍으면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참이 3개고 거짓이 2개이니까 참 2번. 어때요? 맞대. 넘어가겠습니다. 왜 웃어? 아, 이거 있잖아. 참 3개고 거짓 2개고 얘들아. 이게 옛날에 프랑스 심리학자가 이미 밝혀낸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모르는 화학 전공 시험을 보러 가서 선다에서 많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답을 골랐더니 A가 나왔대.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적용이 돼서 그렇게 안 만드는. 니네가 분석해, 너희도 분석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거 보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뭐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처음에 또는이 있으면 얘들아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져. 또는은 3가지를 살펴봐야 되잖아. 이 새끼일 때, 이 새끼일 때, 둘 다일 때. 그러니까 또는이 있으면 무조건 또는 없애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집합이 있으면 최대한 없애고. 다 똑같지. 라디컬이 있으면 최대한 없애고. 라디컬 이상하잖아요. 라디컬 짜증나잖아. 짜증나는 요소는 최대한 없으니까 얘는 여기 원래 명제에서 참거짓을 판단해 주는 게 더 좋죠. 물론 선생님이 얘기한 그림으로 그려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이제 과정상 없으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3번도
자,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를 고르라.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자. 대우가 참이라는 거는 원래 명제가 참이야. 네.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이면서 여기 참이다. 이게 무슨 관계야? 필요 충분 관계가 뭐여? 이렇게 묻는 거죠. 응. 자, 그러면 기억에서 x는 1. 야, 이거 조건이냐 명제냐? 조건이에요. 그러면 x는 1을 만족시켜주는 진리집합은 뭐야? 1이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도 1 하나네.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지.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인 거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적 영역을 과시하는 거. 이거 근 1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재수 없어? 하지만 별거야. 이런 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사들이 쓰는 진단서예요. 그 진단서가 라틴어인 거 알아요? 라틴어 해석해 보면 코마킴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 니네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야? 한글로 쓰면 코가 아프다고 아니요 코가 아픈 게 아니라 간지럽다고요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꾸 태클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라틴어. 이게 근데 얘들아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배웠던 작업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는 높은 사람들만 한자를 읽을 수 있었잖아. 서양도 맨날 이 라틴어 이런 거는 그 서양은 얘들아 기독교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 그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못 읽었어.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가 읽어주는 거지. 신부나 목사가 뻥치면 사실 알 길이 없는 거지. 글을 모르는 거지. 어때? 지금이 더 좋은 거 같아? 옛날이 더 좋은 거 같아? 그쵸? 니네도 인정하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지적인 거를 향유하자고 사회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공부를 왜 하냐고. 다시 과거로 돌아갑시다. 저는 까막눈이 되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 공부 왜 하냐 이러잖아. 공부를 소수만 하게 되면 다시 정부가 그거 되면서 다시 굉장히 계급화가 진행돼요. 괜찮지?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그러면 기억 니은 기억 디귿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다. 자, 얘들아 이건 확실하지? 요거 나는 이렇게 하거든.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x 플러스 y 2보다 당연히 클 거 아니야. 근데 반대를 한번 생각해봐.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다 그러면 바로 이것부터 생각나지 않아? 이래도 2보다 크잖아.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이건 안 되잖아. 그럼 필요 충분 조건 아닌 거지. 얘는 내가 지금 발레를 찾아낸 건데 발레가 너무 잘 보이네. 이렇게 발레를 찾는 방법도 있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 x가 y면 x 플러스 g랑 y 플러스 g는 같대. 이건 확실하지 얘들아. 반대도 확실함? 확실하지. 요거는 니네가 언제 헷갈리냐면 x가 y면
XZ는 YZ이다. 이거 참 맞아? 참이죠. 근데 이건 거짓이야. 왜냐면 Z가 0일 수도 있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되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있으면 불편해야 됩니다. 니네가 이 식을 봤을 때 X는 Y 이러면 굉장히 비수학적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Z가 0이면 안 나눠지잖아. 0이니까. Z가 0이 아닐 때만 X는 Y야.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봐야 되니까 짜증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엄청 성가십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 그래야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앞에 탄 여자가 여기에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고 있는 거야. 그냥 스카치 테이프도 아니고 이삿짐 센터 스카치 테이프. 알려주고 싶어. 고민돼 근데 눈에 자꾸 거슬려. 왜? A가 0이면 일자방정식이잖아. A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잖아. 이 새끼는 1차인지 2차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야. 그럼 내가 가정해야 되거든. 얘가 1차라면 얘가 2차라면. 근데 요거 보자마자 판별식은 뭐 이러면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싫어. 여기 최고 차수 개수가 미정개수일 때가 짜증나. 다 따져야 돼. 자, 괜찮니? 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인 것 같고요. 이런 거 쉽지, 이게 명제가 어려워질수록 얘들아 쉽지는 않아. 이번 실험 범위가 어디서 끊길지 모르겠네. 근데 집합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명제에서 사실 너네가 힘들어할까? 힘들게 내면 충분히 힘들게 낼 수 있어. 집합 명제로 짜증나게 내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지금 고등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 5개 뽑으라 그러면 집합 명제는 나는 꼭 들어간다고 생각해. 너 이거 잘 생각해봐. 짜증나게 내려면 진짜 미치도록 짜증나게 될 수 있어. 지금 니네 보잖아. 가정도 또 이따구로 낼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는 납 못하게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일단 짜증나. 자, 그래서 135쪽 뭐였지? 2번, 3번, 5번. 자, 5번은 이제 타이틀 제목에도 돼 있지만 선생님이 아까 말한 말이랑 일맥상통하지. 이 가정문이 참일 때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또는이 있으니까 이 명제로 살펴보지 말고 배우 명제. 로 살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B는 맥시멈이 3이고 A는 맥시멈이 K일 때 두 개의 합이 맥시멈이 7이 된대. 그럼 지연아 K는 뭘까? 맞습니다. 왜?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원래 명제로 봐도 4일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 7이랑 3이 있으니까. 7이랑 3이니까 12요 뭐 이런 느낌이야? 더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놔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6, 137 7, 11, 12, 8 7, 8,
11, 12. 야, 저번 시간에도 이만큼 남지 않았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주셨는데 줄질 않는 것 같아. 아닌가? 여기 숙제로 좀 더 내줬어 내가? 아니 근데 니네가 질문할 만한 것들을 하긴 했는데. 봐봐. 7번 같은 경우에는 P면 not Q, R이면 P.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이 두 명제를 연결하라고. 그러면 R이면 P고 not Q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대우도 성립한다는 거지. Q면 반대 방향 not P고 not R이다. 요 두 개를 써놓고 이 순서를 어긴 애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야. 아니야. 어기지 않은 애를 찾아달라. 자, 그럼 봐봐. 기억은 P면 나달이래. P면 나달 P면 나달 없잖아. 그치? 그러면 2번, 5번 중에 찍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5번이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 맞아요. 하지만 너네가 5번을 찍으면 2번이 나오게. 알겠어? 그런 행운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 니은은 Q면 나달. Q면 나달 여기 순서 있잖아.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R이면 낙Q. R이면 낙Q 순서 있잖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냥 순서 놀기야. 이거야 얘들아. 승아는 학생이다. 학생이면 빠꿍해야 된다. 그러면 승아는 빠꿍해야 된다고. 인정? 오늘부터 학생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도 선생님이 봤을 때 거의 똑같은 문제인 것 같거든. 11번을 연속해서 한번 풀어볼게. 12번도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11번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충분하니까 줘야죠.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하니까 받아야죠. 자, 그럼 이거 이어보면 R이면 P고 P면 Q다. 요거잖아. 그리고 대우는 not Q면 not P고 not R이다. 여기 순서에 없는 거, 있는 거 고르래. 그래서 기억 P는 R이다 없고 R은 P다 있네. 니은. 그 다음에 R은 Q이다 있네. 디귿. not P면 not Q이다 없지. 반대지. 그래서 니은 이것이 답이다. 똑같죠? 바꿨거나. 자, 뭐 11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자. 그 다음에 8번은 중요해서 좀 뒤로 열심히 풀어줄게. 그 다음에 16, 17, 18, 19 16, 17, 18, 19 자, 유형 91번은 뭘까? 필요 충분 조건 16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찍혔어. 자, 납피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하니까 화살 받고 요 관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 관계여야 된대. 그러면 진리집합 그려보자. R이 P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근데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려면 어떤 관계여야 돼? 요 관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P랑 Q가 합해서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여집합에 포함되거나 여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될 때는 이 두 개 중 하나야, 얘들아.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인데 서로 소일 때, 아니면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니까 따져보면 돼. 됐니? 요 관계. 요 관계를 익히고 나면 P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맞네요. 1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선생님이 이 문제 아까도 질문 받아서 봤는데 이거를 완성을 못하면 2번 말고는 판단을 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 자, 5가지 기본 그 배치 교집합 있을 때 서로 소일 때 서로 같을 때 P가 Q에 포함될 때 Q가 P에 포함될 때 이 5가지 관계가 얘는 전부 안 되거든.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기호가 이 5가지 다 안 맞아. 그러면 이 2가지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얘 되지.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얘도 되지. 근데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얘는 안 되지. 근데 얘는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관계이기 때문에 요 그림만 괜찮은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2가지가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니네가 선생님이면 뭘 내겠노? 결국 이걸 낸다는 거야. 왜 이걸 내는 줄 알아? 문제수가 제한이 있거든. 그래서 승아가 이거 5개 겁나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서진이가 요거랑 요거까지 공부했어. 그러면 이것만 내면 서진이의 노력을 변별을 못 해주죠. 근데 이것까지 내면 서진이의 노력은 변별해 주는데 너의 노력을 변별을 못 해줍니다. 자, 그럼 얘들아, 수능 시험을 어떻게 내는 게 좋은 것 같아? 1등급 최상위권을 변별해 주는 게 좋아? 7, 8, 9등급을 변별해 주는 게 좋아? 근데 1등급 최상위권을 너무 변별해 주면 요 중간 애들이 또 변별이 안 되기 시작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 7, 8, 9등급은 변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능이 생긴 역사 이래 정말 난이도가 많이 변화했거든. 7, 8, 9등급은 이상하게 점수가 별로 변동이 없어. 쉽게 내던 어렵게 내던 푸는 방법이 거의 일치하지 않았나. 얘네들을 위해서 변별을 해주자고 너무한 것 같아. 얘네가 했다면 변별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얘들아, 30문제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을 어떻게 변별하냐. 이거 잘 생각해봐. 30만 명 30으로 나눠봐. 한 문제당 몇 명을 변별을 해야 되는지. 근데 만약에 너희가 전국 1등에서부터 5등이야. 승아는 이 5문제 다 풀어. 너는 4개만 풀어, 지연이는. 3개, 2개, 1개 이렇게 풀어. 그리고 전국 너희 5명 뺀 나머지는 이 5문제 다 못 풀어. 그럼 이 5문제 다 내는 게 맞아? 니네 5명 구별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5개 20점 날라가고 시작하는 거잖아. 이게 맞아? 선생님, 최강자를 가려야죠 막 이러면서 이것도 너무하지. 근데 승아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도 있죠. 아, 나 이 새끼들보다 좀 더 잘하는데 이러면서 그 문제 좀 내주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난이도지. 그때 승아가 인터뷰하면 되죠. 이번에
유일한 만점자 막 이러면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안 믿지 않을까요? 어? 안 믿는 야 그러면 너희는 전교 1등이 그러는 거 재수 없냐? 야 공부 열심히 했지? 아 나 어제 일찍 잤어 뭐 이런 거 짜증나? 그리고 100점 맞으면 씨발 이래? 그럼 전교 1등이 어떻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니보단 많이 했겠지 이러면서 내가 너보다 적게 했겠니?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도 짜증나잖아.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지 뭐 그거 가지고. 자 그래서 16번은 1번 그 관계 알면 될 것 같고요. 17, 18, 19는 똑같은 문제들인데 x 플러스 17번은 x 플러스 1은 0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과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같은 얘기네. 그럼 뭔 얘기예요? 얘가 근이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근 마이너스 1 하면 됩니다. 선생님 중근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원소나 역학은 같은 원소를 두 번 안 쓴다는 규칙 때문에 이렇게 못 쓰죠. 결국 질기집합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 됐어요? 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이 문장은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얘가 근이 마이너스 1인 중근밖에 안 가져.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용어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된다는 얘기겠다. 그 다음 똑같지 뭐. 18번은 납피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 관계여야 되는데 그러면 Q는 이미 나와 있어. 4보다 작거나 7보다 크네. 요 두 영역이야 또는이니까. 그렇죠? 납피를 구해봐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구해보자. 자, P가 X가 A보다 크고 같거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이씨 빨간색 왜 이래? 자 그러면 요게 정확하게 AND 이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 나시면 부동어 반대에다 등호 없어지고 또는 요거야. 그러면 납피가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검정색을. 그러면 A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이래야지 포함되잖아. 그 다음에 A보다 작다의 A는 여기 있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둘 다 뚫려 있으니까 일단 수직선상 부등호는 이렇게 될 거고 등호는 둘 다 들어가줘도 등호 들어가는 데 없지?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넓게 보면 계속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계속 묻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19번도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낙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하니까 줘야죠. 아이고, 이거 실수한 거. 낙Q가 P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치? 삼지창. 자, 그러면 Q 빨간색으로 표시해보자. 낙Q면 뭐야, 그럼 얘들아? 이거잖아. 선생님, 절대값 싫어요. 나 좋아해? 그럼 7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그래서 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얘들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10 넣으면 참이지. 여기에 10 넣으면 참이야? 이거지. 뭘 고민을 헷갈리면 넣어봐요. 나 선생님 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네 이렇게 헷갈려봤자 이걸 거 아니야. 여기 6 같은 애들 들어가잖아. 6 넣어봐. 안 되잖아. 그럼 이건 아니죠. 수학의 좋은 점이 그거 아니야? 답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위에 거는 빨간색. 부등호 나오면 수직선 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안에 x가 a보다 작다가 포함돼야 된대. 자 그러면 논리력 테스트. 승아야 a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1, 2, 3 A 얘가 A야. 마이너스. 여기 있죠 그죠. 그래야지 포함되잖아 검정색. 이거예요. 그래서 뭐야? 수직선 관계상 이게 성립하는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뚫려 있고 칠해 있으니까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같아지면 마이너스 5는 검정색이 계속 들어가지만 빨간색에는 뚫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전히 검정색이 크죠.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도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마이너스 5긴 한데 이 문제는 정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게 더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등호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해서 승아가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실수 A의 최대값이 없어져 버려.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실수 A의 최대값이 뭐야? 마이너스 5.0루트 1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맞는 것 같은데요, 쌤. 그러니까 이거 등호 들어가나 보다 하고 수정할 수 있는데 정수 A의 최대값 그러면 마이너스 6 쓰고 틀리는 거지. 왜? 너무 사악해? 사악하다기보다는 여기서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등호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수보다는 정수가 그걸 구별해 주니까 조금 더 좋은 문제. 그러니까 18번이 조금 더 좋은 문제. 야 근데 18번 풀었어? 그렇네. 이것도 정수니까 등호 안 들어가게 풀면 틀려져 버리잖아. 물론 뭐 실수면 문제를 낼 수가 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뭐였지? 8번. 이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진리 집합이 큰지, 어떤 부분이 큰지를 좀 살펴봐야 돼. 근데 명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 그걸 살펴보면.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헷갈리는 게 있으면 외우는 것도 좋아. 근데 지금 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 그러니까 Q가 P에 포함돼야 된다. 이 관계라는 거지. P가 더 커야 된대. 그럼 1번 봐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은 진리집합이 마1, 1이네. Q의 진리집합은 마1, 1, 0이야. 그러면 P면 Q이라는 되는데 얘면 얘이다는 안 되잖아요. 얘가 더 큰 집합이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얘는 진리집합을 직접 구하면 되지. 2번은 진리집합을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P는 X가 Y랑 같으면 돼. 근데 Q는 X가 Y랑 같던지 Z가 0이던지 이 두 가지 케이스가 포함되지.
그러니까 XY가 같으면 이거는 성립하는데 XZ, YZ가 같다고 해서 이게 성립하지는 않죠. 얘도 그래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 3번은 XY가 유리수다. 그러면 X 더하기 Y가 유리수다. 이건 너무 이것도 사실 뭐 자명하진 않은데 증명하려면 증명할 수 있는데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죠. 근데 합했을 때 유리수인 수가 각각 유리수단은 아니야. 왜냐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 있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빵 유리수인데 둘 다 유리수가 아닌 케이스에 나지. 괜찮아? 그래서 이것도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은 x가 0인 거랑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자, 근데 봐봐. x가 실수래잖아.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얘들아 무슨 뜻이야? 실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의미해. 이렇게 돼야지 수직선의 표현이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x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죠. 왜? 자, 그럼 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워 보여, 내가 봤을 때. 니네들이 풀기 어려워 보여. 근데 봐봐, x 더하기 y가 0일 때 x도 0, y도 0은 좀 판별하기가 힘들다고 해도 얘들아, x가 0, y가 0일 때 x 더하기 y가 0인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 이 확실한 건 표시해 놓고 이게 될까 해봤을 때 이것도 발레가 좀 잘 보이는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은 진리집합을 찾거나 해석을 해보거나 발레를 찾거나 그 명제를 통째로 외워버리거나 이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경험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 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되게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좀 외워놔야 되는 명제들도 좀 있긴 있어. 또 교과서에 나오는 거 보고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 마무리됐나? 숙제를 못 내주겠네. 8부터 편이 20번이라서